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내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에이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상회교 슈퍼위크가 시작이 된 건데 사실 가장 관심이 되는 건 그간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관세 협상, 이번에 잘 마무리가 매듭이 지어질 수 있을지인 것 같아요. 양쪽의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밀고 당기는 협상 중에 있는 것 아닌가. 특히 미국이 이제 이 정도 선에서 그냥 타결을 짓자라고 하는데 한국이 좀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전반적인 그 언론 보도의 흐름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이제 그 제가 보기에 3,500억 달러라는 대미 투자 이 액수를 건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액수가 좀 줄어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협상은 거기가 아니고 이 3,500억 달러를 어떻게 분할해서 투자하느냐, 지금 이거 가지고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은데 기왕 버티는 김에 국민들 기대는 3,500억 달러가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문제고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부터 좀 원천적인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짚어주셨고 저희가 화면으로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차, 간극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관세를 통해서 부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그리고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따라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극이 크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트럼프의 전 세계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최종 결과물이죠. 경주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에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 의장국만의 어떻게 보면 성명이냐, 아니면 정상들의 공동 성명이냐, 이것이 결국 옥동자냐, 아니면 이게 어떤 결과냐를 낳을 수 있는 최종적인 선언인데, 희망과 어떻게 보면 현실이 상당 부분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지금 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쟁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문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히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로서는 공동선언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트럼프, 시진핑, 지금 두 핵심 인물이 우리가 처음 개회할 때나 폐회할 때 참석하지 않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특히 트럼프 2기 속에서 다자주의 외교보다는 일극주의, 1대1 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외교 흐름을 봤을 때 과연 이번에 경주 선언이 나올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는 마음은 국민들이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성사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러브콜은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아직 긍정적인 반응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반응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가 만나고 싶어 한다면 나도 그를 만나고 싶다라고도 했고,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니까 그곳으로 바로 갈 수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을 위해서 방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이 마지막 방문지기 때문에 연장이 매우 쉽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북한 측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북미의 깜짝 회동, 깜짝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계속해서 나오는 중이고요. 만약에 이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인들의 어떤 이목이 주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달려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은 뭐 핵 보유국의 일종이다라든지 아니면 제재 해제 문제까지도 지금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당근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과연 그 당근을 집어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선택인데, 제가 보건대는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그 현재 요
협상,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양복 카드를 내놓는 거를 조금 더 예.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는 어떤 벼랑끈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요 정도 선에서 더 이상 트럼프가 물러설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본인이 결심을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 결심이 아마 트럼프에 대한 많은 연구가 북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깜짝 회동? 글쎄 그 사전에 준비 없는 깜짝 회동은 결국 그냥 리얼리티 쇼에 불과할 거거든요. 그런 걸 잘 아는 김정은 입장으로서는 아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고 오히려 지금과 같은 그 트럼프의 양보선 이걸 지렛대로 추가적인 대미 협상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외교 빅 이벤트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국내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폭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선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킨 금융수장들이 일제히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주택 한 채를 지금 그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자녀들한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져가지고 고통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서 고통을 좀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평생 1가구 1주택, 주택 한 채, 제가 2013년에 그 집을 샀는데 딱 한 채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서 계속 살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보면 제가 좀 마음 깊이 좀 새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는 제가. 어제 국감장이 마치 부동산 문제 해명의 장처럼 됐는데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얘기부터 좀 살펴보면 양도하겠다던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간이 좁아지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그 두 채 모두 47평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7평 두 채 중에 한 채 정리해서 47평 하나만 되면 좁다. 47평 좁아서 고통스럽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47평이 좁은 사람도 있겠죠. 물론 주관적 영역입니다. 그렇죠. 있겠지만 보통의 국민 눈높이로 본다면 47평을 좁다고 얘기할 건 아니죠. 예. 뭐 가족이 지금 4명인 걸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보면 뭐 좁다고 얘기할 건 아닌데 본인이 근데 이제 좁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이찬진 그 금감원장이 변호사잖아요. 근데 용어 선택이 고통스러울 정도까지는 아닐 걸로 보여요. 약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 정서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고요. 뭐 본인이 워낙 뭐 재력가니까 사실 뭐 집을 뭐 몇 채를 가지고 있든 뭐 제대로 세금 정리나 이런 것만 된다면 저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증여, 뭐 자녀한테 증여, 뭐 이런 것도 굳이 저렇게 그 미리 뭐 밝히고 저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여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 그 어떤 불법성 또는 뭐 편법성 뭐 이런 것만 해소하면 되는 것이지 그 뭐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그 뭐 위법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7평 좁아서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30평대 네. 전월세 사시는 4인 가구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이분들이 들으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말로 매를 버는 거죠. 예. 사실은 이 부동산 문제는 감정의 문제이자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말, 어휘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네. 사실 2억 원 장관 같은 경우는 전통 관료입니다. 그 진보 정치인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념의 잣대로 이걸 볼 일도 아니고 사실은 이 정책이 지금 시작된다고 한다면 이전에 어떤 본인의 경제 활동을 잘하려고 했던 것을 소급해서 비판할 일도 저는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는 보는데요. 이분들이 말을 할 때 어쨌든 국민 정서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예.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입장에서 저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몸을 낮추면서 어휘 선택을 해야 하는데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말로 매를 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부의 11호 대책에 대한 불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송구하다는 첫 사과가 나왔는데 이게 다만 부동산 대책 불가피한 고육대책이었다 이런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뭐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내용과 메신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분도 아니고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왜 이것을 얘기를 하죠? 예. 오히려
건설, 교통, 아파트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해명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갑자기 홍보수석이 나와서 하는 것 자체도 약간 뜬금없고 그러면서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을 그리고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역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전 국민들 중에 약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부동산 거래의 자유를 막았는데 이것이 과연 일부 불편으로 퉁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규현소 홍보소통수석을 비롯해서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과 비서관급들이 대치동 그리고 잠실, 역삼동 등등 핵심 강남 요지에 상당 부분 살고 있다는 내용들이 재산 공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뭐 내로남불 논란일 뿐만 아니라 뭐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인데 이 대책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일단은 후퇴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는 평가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기지로 그래서 고육책으로 이런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만큼 강력한 대책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시그널도 강력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도 사실 얼어붙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추가적으로 공급 대책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걸러낼 수 있을 것 같고 관련된 시장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도 수용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경청을 해야겠지만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부동산 의혹을 피하려 자리를 내놓은 것이란 주장도 나왔는데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말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2003년 청담동 삼익 아파트 35평을 매입했습니다. 물론 거주한 적 없습니다. 이한주는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의 표명의 원인은 개인적 계획입니다. 이후에 어떤 그 활동 계획이 포함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한주 원장이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개인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국민의힘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때 그 책임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사임하는 거잖아요. 자리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임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자리 그만두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을 텐데 사임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본인이 책임감을 느껴서 사임을 표명했다면 그거는 저는 뭐 그 책임감을 느낀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 더한 걸 하라고 요구한다면 뭐 그 적절성을 또 따져봐서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아니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에 논란 때문에 내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국민의힘에 묻고 싶고요.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좀 논란에 대해서 다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병목 의원님은 이한주 원장 사퇴 배경을 뭐라고 보세요? 글쎄 저는 국민의힘의 분석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 이제 그동안의 부동산에 그 본인은 이제 투자라고 얘기하겠지만 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요. 이거는 보통의 투자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청담동 삼익 아파트 문제. 근데 그 삼익 아파트 이번 그 연말에 입주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입주하면 현재 그게 뭐 대략 그 입주권이 뭐 한 50억 넘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 뻔하고요. 연말에 입주니까. 그다음에 영등포에 샀던 그 대지, 그다음에 상가 두 채, 저 아들이 전부 다 중학생, 초등학생일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린이날 선물로 줬다. 그다음에 뭐 재개발 앞두고 있는 주상복합 대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벽한 투기의 전형적인 형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부동산 을사오적 중에 한 명으로 지목을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본인이 청담동 상임 아파트 입주도 다가오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이렇게 퇴장한 마당에 이제 그 표적이 본인한테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그 사임을 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니 그 직을 내놨는데 뭐가 문제였는데 직을 내놓으면서 그러면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네. 내가 뭐 부동산 문제 등 뭐 이런 거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는 슬쩍 빼고서 그냥 뭐 개인적 무슨 다른 계획이 있어서 사임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비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축의금 반환 논란을 두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문제는 말 그대로 피감 기관을 갈취한 거죠. 최민희 가방위원장의 사퇴와 그리고 고발 등 관련되는 법적인 절차도 역시 진행할 생각이고요.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처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방위원장으로서의 그런 처신을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의금 명단이 적힌 휴대전화 화면이 그제 본회의장에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죠. 포착이 되고 나니까 최민희 의원 측에서는 이게 돌려주려고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피감 기관들에게 거액의 축의금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다라면서 뇌물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뇌물죄가 성립되는지는 법원에 가서 따져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이게 모범적이거나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축의금이 뭡니까? 축하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피감기관에 계신 분들이 최민희 위원장하고 그렇게 다 가까운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만약에 이것이 저렇게 거액이 전달이 됐다면 그 자체도 정치인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저런 것들을 앞으로는 없애겠다는 노력을 하는 게 맞을 것인데 본인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군다나 진보 정당에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뭐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 위원장의 축의금 반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이 국감 기간에 국회 안에서 자녀의 결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고 했다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안에서 딸을 결혼시키지 않아야 이게 국민 눈높이를 맞춘 거고요. 그다음에 그럴 경우라도 우리가 다른 데서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대개의 경우 이런 분들은 화환, 그다음에 축의금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이런 거 왜 청첩장 같은 데 이렇게 적어놓은 거 많이 보셨죠? 보통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기 지금 쭉 늘어서 있는 화환, 저게 화환뿐만 아니고 저기에 축의금도 이제 뒤따랐을 텐데 보통의 경우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민주당이 최민희 위원장을 감싸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글쎄 하늘을 보고 침뱉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얘기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최민희 의원이 첫 단추를 잘못 깨고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를 어디에다 낄까를 가지고서 지금 약간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감쌀 부분과 감싸지 않을 부분을 지금 민주당이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갑질 논란으로 좀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최 위원장이 축의금 반환 업무를 보좌진에게 시킨 게 이게 사적 심부름이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보좌진이 할 일이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뭐 법적으로까지 문제될 소지는 저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사적인 일을 왜 보좌진을 시키냐 뭐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공격이 들어오는 것인데 다만 국민의힘이 그동안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문제 삼았다라는 것을 보면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어떤 개인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라든지 아니면 뭐 법적으로 고발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지금 정식 공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냥 딸의 혼사라는 사적인 일에서 넘어서서
떠나서 결국 이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원실이나 또 위원장실에서 처리할 만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것을 떠나서 일단 뭐 상임위 관련된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들어온 축의금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관례 이상으로 많이 들어온 축의금에 대해서 지금 돌려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저는 국민들께서 좋게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물론이고요.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최민희 위원장 사퇴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다른 것도 아닌 국회에서 따님 결혼식 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인 것이고 아마 피감기관들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됩니다. 이 축의금 어떻게 전달하지?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갑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보 성향 여성 정치 네트워크에서도 소임을 망각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퇴를 촉구하는데요. 그 여론의 목소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의 처신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까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소 난감해한다는 뭐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뭐 우리 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저렇게 요구를 하면 당연히 난감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지지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방선거를 이제 얼마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가 이제 시작되는 걸 그 예민하게 볼 그 시점인데 그런 시점에서 지지율이 또 약간 하락의 추이를 조금 보이는 여론조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당 지도부나 이런 데서는 좀 난감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이게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남들하고 언쟁을 해서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난감하다는 표현이 좀 과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조금 뭔가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